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피 믹스 이야기입니다. 커피 믹스를 처음 만든 게 바로 한국인, 한국 기업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세계인이 간편하게 즐겨 마시는 커피 믹스 한 잔에 얽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긴 세월, 그 땀과 눈물로 일궈낸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자부심을 지켜드리는 큰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드셨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톡하고 봉지를 털어 넣으면 솔솔 퍼지는 그 고소한 향. 노르스름한 거품이 살포시 올라오는 그 따뜻한 한 잔. 청취자 여러분께 커피 한 잔은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적 다방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마시던 그 쌉쌀한 커피.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잠깐 숨 돌릴 때 동료와 나눠 마시던 그 믹스커피 한 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냉큼 부엌으로 달려가 봉지 하나 뜯어서 타드리던 그 따뜻한 정.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을 때 어머니가 서둘러 끓인 물에 타주시던 달짝지근한 그 한 잔. 커피 한 잔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심히 하루에도 몇 잔씩 마셔온 이 커피 믹스,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봉지, 끝을 톡 잘라서 뜨거운 물에 탁 털어 넣으면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한꺼번에 녹아나는 그 마법 같은 한 봉지. 이 커피 믹스를 전 세계에서 맨 처음 만든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요? 커피의 본고장인 남미의 브라질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미국일까요?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일까요? 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간편한 한 봉지 커피. 그 기가 막힌 발명품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머리와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해낸 회사가 바로 동서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의 눈부신 집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식품을 세운 조필재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조필재 회장,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 이름을 얼핏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한 시대를 열어젖힌 큰 어른이십니다. 1968년 우리나라가 한참 배고프고 가난하던 그 시절에 동서식품이라는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차에 못 되어서 1976년에 드디어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하게 앉으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곁에 두고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커피 믹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에 커피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구한말, 조선시대의 끄트머리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도 더 전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조선의 26번째 임금이셨던 고종 황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학교 다니실 때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그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일본의 거센 압박을 피해서 고종 황제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셨던 그 일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러시아 공사관 안에서 고종 황제께서는 난생 처음 커피라는 것을 맛보셨다고 합니다. 1896년의 일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낯선 서양 사람들의 집, 낯선 서양식 응접실. 그 안에서 난생 처음 받아든 검디검은 물 한 잔. 그 잔에서 피어오르는 이국적인 향. 한 모금 머금어 보신 황제의 얼굴. 쌉쌀하면서도 그윽한 그 기이한 맛. 고종 황제께서는 그 한 잔의 커피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전해집니다. 궁궐로 돌아오신 뒤에도 덕수궁 안에 정관헌이라는 서양식 정자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커피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의 씨앗이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뿌려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커피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이국의 음료입니다. 하지만 그 건너온 커피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마시고 그리고 가장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고종 황제 이후로 커피는 주로 귀족이나 외국 사람, 서양 문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방이라는 문화가 우리 땅에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서울 명동이나 종로 한복판에 멋들어진 다방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계단, 벽에 걸린 시계,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그곳에서 시인들이, 소설가들이, 청년 학생들이 모여 앉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시대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 깊은 곳에 그 시절의 다방 풍경이 흑백 사진처럼 남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픈 역사가 찾아옵니다. 바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었던 그 참혹한 전쟁 말입니다. 그 피눈물 흘리던 시절에 미군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들의 배낭 속에는 하나의 신기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이 말은 영어로 순간의 커피, 그러니까 금방 되는 커피라는 뜻입니다. 가루로 된 커피인데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순식간에 녹아서 커피가 되는 아주 신기한 물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로 그 가루 커피입니다. 미군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간편하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 가루 커피를 배낭에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미군들은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렀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 인스턴트 커피가 우리 시장으로 조금씩 번져 나갔습니다. 당시 인스턴트 커피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미제 물건.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햄처럼 인스턴트 커피 한 병은 정말 대단한 선물이었습니다. 외국에 다녀오는 사람에게 한 병만 사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던, 명절 선물로 받으면 며칠을 기뻐하던 그 귀한 음료였던 것입니다. 값은 또 얼마나 비쌌는지요. 한 병에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귀한 집 사랑방에서나 큰맘 먹고 뜯는 물건, 아무 때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젊으셨던 시절에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귀한 음료였습니다. 지금처럼 하루에 두세 잔씩 편안히 마시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산 인스턴트 커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동서식품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재미있게 느껴지시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꼭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딱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 그 작은 누름 한 번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조필제 회장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세계 최초로 커피 믹스를 만든 이 대단한 어른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조필제 회장은 일찍이 경상도 땅에서 태어나 고단한 시대의 한가운데를 헤쳐나오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서러움, 해방의 기쁨,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겪으신 세대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 혹은 조금 윗세대의 어른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가 더욱 우리 가슴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필제 회장은 젊은 시절 일찍이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던 그 시절, 다른 사업가들이 섬유다, 건설이다, 무역이다 하고 뛰어들 때 조필제 회장은 식품에 눈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돈 안 되는 걸 왜 하느냐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의 생각은 단순하고 확고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 사람이 먹는 것에 미래가 있다. 이것이 조필제 회장의 신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루에 3끼를 다 챙겨 먹는 집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자라지 않았고, 어머니들은 보리밥 한 그릇을 식구 수대로 나누느라 애를 태우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 시절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시절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하시던 걸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조필제 회장은 한 가지 크고 뜨거운 신념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처럼 맛있고 편리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필제 회장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니.
하지만 조필재 회장은 그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조필재 회장은 먼저 동서산업이라는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제분업, 그러니까 밀가루 만드는 사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밀가루가 얼마나 귀했는지요. 미국에서 원조로 밀가루가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조필재 회장은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 나가시던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커피였습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인스턴트 커피를 정말 좋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커피 없이는 못 살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미국에서 비싼 달러를 주고 들여오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조필재 회장은 가슴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단 말인가? 왜 귀한 달러를 외국에 갖다 바쳐가며 남의 것을 사다 마셔야 한단 말인가? 우리 손으로 우리 커피를 만들자. 이 결심이 오늘날 세계 최초 커피 믹스의 씨앗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 조필재 회장은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식품 회사 제너럴 푸즈라는 회사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제너럴 푸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스웰 하우스라는 커피 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맥스웰 하우스 커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유리병에 담긴 갈색 가루. 그 한 병이 얼마나 귀한 물건이었는지요. 우리나라의 동서산업과 미국의 제너럴 푸즈가 힘을 합쳐서 새 회사를 만들었으니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동서식품이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만났다, 즉 한국과 미국이 만났다는 뜻입니다. 참 멋진 이름이죠. 그리고 조필재 회장께서 이 회사의 대표를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초반에 드디어 맥스웰 하우스 인스턴트 커피가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첫 인스턴트 커피였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그 귀한 커피를 드디어 우리 손으로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를 우리가 만든다. 그동안 달러로만 사오던 그 커피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 조필재 회장과 동서식품 직원들이 밤잠 설쳐가며 공장을 세우고 생산을 시작하셨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이미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만든 건 아니었지요. 우리나라는 그걸 국산화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커피 믹스는 다릅니다. 커피와 크림과 설탕을 한 봉지 안에 딱 맞게 넣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벽한 한 잔이 되는 그 기가 막힌 발명품.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럼 조필재 회장과 동서식품은 어떻게 이 기적 같은 물건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야기는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먼저 찬장에서
인스턴트 커피병을 꺼내야 합니다. 뚜껑을 돌려 열고 숟가락으로 적당량을 퍼서 잔에 담습니다. 다음에는 또 프림, 그러니까 크림병을 꺼내서 다시 숟가락으로 떠넣습니다. 또 설탕병을 꺼내서 숟가락으로 떠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붓고 다시 숟가락으로 휘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잔을 만들려면 숟가락 3번, 병 3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숟가락 설거지까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특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 불편함이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사무실이나 공장이나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커피 담당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막내 직원이나 여직원이 그 일을 맡았지요. 10명, 20명 분의 커피를 한꺼번에 타려면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설탕 많이, 저 사람은 크림 조금, 또 저 사람은 커피 진하게. 주문도 각양각색이고 팔도 아프고 물이 식기 전에 다 가져다 드려야 하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차 여행 가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 가실 때, 등산 가실 때, 먼 친척 집에 며칠 묵으러 가실 때.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병을 3개나 챙겨가기는 어렵고 현장에서 이것저것 덜어내기는 더더욱 어렵지요. 바로 이 불편함, 이 작은 불편함을 조필제 회장과 동서식품연구원들이 주목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필제 회장의 천재적인 발상이 터져 나옵니다. 한 번에 딱 한 잔 만들 수 있는 커피를 만들면 어떨까? 커피, 크림, 설탕을 한 봉지 안에 이미 딱 맞게 넣어두면 어떨까? 병을 여러 개 꺼낼 필요도 없고 숟가락으로 이것저것 뜰 필요도 없이 봉지 하나만 뜯으면 끝나는 커피. 이런 게 만들어지면 세상이 놀라지 않겠는가? 이 기발하고도 단순한 생각. 바로 이것이 커피 믹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그게 뭐가 대단한 생각인가, 당연한 생각 아닌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단한 발명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여태 아무도 안 했지? 하는 바로 그런 생각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 아시지요? 세워놓은 달걀을 보면 누구나 저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처음으로 달걀을 세운 사람이 진짜 천재인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는 거대한 커피 회사들이 즐비했습니다. 미국의 네슬레, 맥스웰 하우스, 유럽의 여러 유서 깊은 커피 회사들. 하지만 그 어떤 회사도 이런 한 봉지 커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문화의 차이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에스프레소라는 이름으로 마시거나 각자 자기 입맛대로 설탕과 우유를 넣어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한 봉지에 모든 걸 다 넣어둔다는 발상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자기 입맛대로 못 맞추지 않느냐? 그건 커피가 아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밥상 공동체의 민족입니다. 한 상에 빙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지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여러 잔을 모두가 비슷한 맛으로 편하게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이 한국적 특성이 있었기에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우리 땅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가루, 크림 가루, 설탕 가루. 이 세 가지를 그냥 한 봉지에 담으면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습기 문제였습니다. 크림 가루는 습기를 아주 잘 빨아들이는 물건입니다. 조금만 공기 중에 두어도 금방 눅눅해지고 딱딱하게 덩어리가 집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프림 덩어리 져서 고생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지요? 그걸 봉지 안에서 몇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니 이게 첫 번째 큰 과제였습니다. 둘째, 비율 문제였습니다. 사람마다 커피 입맛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진한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연한 걸 좋아하시지요. 어떤 분은 달게, 어떤 분은 덜 달게. 그런데 한 봉지의 모든 비율을 다 딱 맞춰 놓아야 하니 온 국민 대다수가 아, 맛있다 하실 만한 황금 비율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동서식품 연구원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비율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셋째, 포장 문제였습니다. 봉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종이로 만들어야 할까? 비닐로 만들어야 할까? 두꺼운 재질로 해야 습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끝을 손가락으로 쉽게 톡 뜯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가루를 부을 때 봉지에서 내용물이 잘 빠져나와야 합니다. 게다가 이왕이면 가늘고 긴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빈 봉지 자체로 커피를 저을 수도 있으면 참 좋겠죠. 그야말로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동서식품의 연구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2, 3시 서울 변두리에 공장 한편에 있는 연구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저울을 앞에 두고 한참을 씨름합니다. 어떤 날은 크림이 덩어리져서 실패, 어떤 날은 봉지가 터져서 실패, 어떤 날은 맛이 이상하게 나와서 실패.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실험실 바닥에는 찌그러진 시제품 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매일같이 커피를 시음하고 또 시음했습니다. 수백 잔, 수천 잔. 나중에는 커피 향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놀랄 커피를 만들자.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 손으로 만들자. 이 한 가지 신념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6년,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해의 끝자락에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은빛 봉지, 끝을 손가락으로 톡 자르면 안에 들어있는 노르스름한 가루가 쪼르르 쏟아지는 그 마법의 한 봉지. 이름은 맥스웰하우스 커피 믹스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손으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발명품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의 커피 회사들도, 유럽의 커피 장인들도, 남미의 커피 농장 주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발명품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 그날 조필제 회장과 연구원들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놓고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수년간의 고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그 순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 그럼 이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 시장의 반응이 그리 뜨겁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 작은 봉지 하나를 왜 사야 하나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커피, 설탕, 크림이 다 집에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 입맛대로 못 맞춰서 싫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커피 믹스의 놀라운 장점을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자판기라는 것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 관공서, 복도에, 학교 앞에, 시장 어귀에, 병원 로비에 동전을 넣으면 달그락 소리와 함께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가 쪼르르 떨어지는 그 자판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 자판기 커피 많이 드셨을 겁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동전 한 개가 그렇게 달고 따뜻할 수가 없었죠. 자판기에 들어가는 커피가 바로 이 커피 믹스와 비슷한 원리의 제품이었습니다. 미리 섞어둔 커피 가루와 크림과 설탕이 딱 한 잔 분량씩 나오는 것이죠. 자판기 커피가 퍼지면서 이렇게 간편한 커피도 있구나 하는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그 시절은 우리나라가 한창 산업화가 되어갈 때입니다. 사무실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고 건설 현장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빠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위해 숟가락 3번 움직이고 설거지까지 할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커피 믹스가 폭발적으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봉지 하나만 뜯으면 딱 1분 안에 한 잔이 완성되는 이 편리함.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 일상에 딱 맞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동서식품은 맥심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았고 맥심 커피 믹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민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란색 봉지에 맥심 커피 믹스, 황금색 봉지에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이런 것들 많이 드셨을 겁니다. 지금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 동서식품의 커피 믹스는 시장 점유율이 80%를 훌쩍 넘나듭니다. 10명 중에 8명이나 9명이 동서식품 커피 믹스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이 커피 믹스가 이제는 국내를 훌쩍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커피 믹스는 여러 대륙, 수많은 나라로 당당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저 멀리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 나라들, 드넓은 몽골의 초원에서도, 시베리아의 설원 속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더 멀리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까지 전 세계 80개국이 넘는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커피 믹스가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커피 믹스를 정말 사랑합니다. 중국에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현지 큰 마트에서 노란색 한국 커피 믹스 봉지를 발견하고 놀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커피 믹스가 아주 고급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오면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물건이 바로 우리 커피 믹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커피 믹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 춥디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눈 내리는 마을 집안에서 털모자 쓴 러시아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 한 잔에 대한민국의 커피 믹스를 쪼르륵 붓고 막대 봉지로 휘휘 저어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겹고 자랑스러운 풍경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맛있어요, 코리아 커피 한마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반드시 사가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피 믹스입니다. 한 상자, 두 상자씩 캐리어 가방에 차곡차곡 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K-컬처,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마시는 그 노란 봉지 커피를 외국 사람들도 따라 마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의 한국 드라마에 그 작은 막대기 봉지 커피 믹스가 자주 등장하지요. 한 번 톡 뜯어서 종이컵에 털어넣고 휘휘 저어 마시는 그 모습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아주 한국적이고 멋있는 장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이 흔한 커피 한 잔이 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 조필재 회장과 동서식품이 1976년에 뿌린 그 작은 씨앗이 이제는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 나무 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왜 하필 우리나라가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왜 커피의 본고장 브라질도 아니고, 최강대국 미국도 아니고, 유서 깊은 유럽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를 만들어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특별한 성품과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차례차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인의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바로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뭐든지 빨리 되어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오래된 성품입니다. 이 빨리빨리 정신이 바로 한 봉지로 한 잔 뚝딱이라는 커피 믹스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커피를 내리자고 할 때 우리는 아니야, 더 빨리, 더 간편하게 만들자고 한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아름다운 정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혼자 따로 마시기보다 여럿이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얼른 커피 한 잔 대접하인에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커피를 타 마시려면 일일이 취향을 맞추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다 같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표준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정문화, 이 나눔의 문화가 바로 황금 비율, 한 봉지 커피 믹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한국인의 근면성실 정신입니다. 조필재 회장도 동서식품의 연구원들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림이 눅눅해지고 봉지가 터지고 맛이 안 맞고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에도 다시 한번 해보자며 매달렸습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오뚜기 정신,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그 악착 같은 정신이 세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넷째는 사람 중심의 발상입니다. 서양의 큰 식품 회사들은 대개 어떻게 해야 더 고급스러운 커피를 만들까? 어떻게 해야 더 비싼 커피를 만들까? 하는 쪽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이, 저 시골 논밭의 어르신이, 저 공장의 노동자가 더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 중심,
삶 중심.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진짜 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수많은 분야도 다 이와 같습니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조선도, 스마트폰도, 한국 드라마도, K-팝 음악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올라선 그 모든 분야가 결국은 더 편리하게, 더 좋게, 사람이 더 행복하게라는 우리 한국인의 그 바탕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커피 믹스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산업사의 작지만 아주 반짝이는 첫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히 마시는 그 한 봉지 커피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의 의지가 담겨 있고, 밤을 새워 연구했던 수많은 연구원들의 땀이 담겨 있고, 남들이 안 될 거라고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은 조필재 회장이라는 한 사업가의 뜨거운 집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평생 일구어 오신 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그 한 잔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따뜻한 커피 믹스 한 잔을 드실 때 꼭 한번 봉지를 가만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가늘고 긴 그 막대 모양의 봉지를 손에 쥐고 아, 이 작은 물건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작은 데서부터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나라였구나 하고 한 번쯤 뿌듯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뿌듯함이야말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평생 일구신 이 나라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일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긴 세월, 그 피땀과 눈물과 고생이 바로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76년 한 명의 한국인 사업가 조필재 회장과 이름 모를 동서식품의 연구원들이 수많은 실패 끝에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발명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1분 만에 간편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이 편리한 발명품은 이제 세계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